네, 상큼한 취업 비타민 가득 안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네, 상큼한 분이죠. 네.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도 조금 민망해하시는데. 네. 자, 그러면요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 네. 취업 비타민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나의 직업 가치관 알아보기. 네. 직업에도 가치관이 있죠. 그렇죠. 가치관이 예. 있는데 이 가치관에 따라서 또 직업을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선택하기 전에는 한 번쯤 알아보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네. 얘기할 때는 그것은 사실은 평가에 대한 관념, 뭐 태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옳은 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런 것들을 직업에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마다 직업 가치관이 굉장히 다른데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이유는 본인들이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랑 이 직업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치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 가치관이라는 주제가요. 이렇게 오늘 뭐 1시간 딱 이렇게 내서 할 정도로 중요한가요? 그 가치관이라는 게 사실은요 여러 요소 아까 그 선혜 씨도 말씀하셨지만 직업에 중요한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근속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속. 예를 들면 네 그렇죠. 기업에 들어가서 뭐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3개월 안에 퇴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가치관과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들이 다 가니까 대기업에 갔어요. 대기업에 갔는데 나는 원래 뭐 심신의 안정 그러니까 자유롭거나 좀 마음이 편하거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가봤더니 대기업에서는 야근도 많고 주말 근무도 많고 급여는 많더라도 이렇더라는 거죠. 내가 가보니까 이 자유로운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직장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퇴사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게 사실은 가치관의 요인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취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근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성에 안 맞거나 그러면 빨리 퇴사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직업 가치관, 그 근속을 위해서라도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일을 할 때 뭐가 중요한지 그게 직업 가치관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할 때 뭐가 중요한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아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를 좀 더 뭐 두 가지 정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친구가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을 하고 급여도 많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일이 힘들지도 않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예요, 거기가? 부럽나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네, 부럽네요. 근데 실제 사례로 이 사람은 사실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밋밋하고 답답하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 자체는 성취감이에요. 성취라는 건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만족감을 굉장히 느끼는 사람인데 자기 일 자체가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직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성과적인 체제가 있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곳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들은 그 성과 체제라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원래 인사팀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네. 이제 처음에 인사팀에 들어갔는데 저는 다양성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인사팀의 업무는 굉장히 일이 많긴 한데 그런 다양성에서 약간 좀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공채팀이라든지 헤드헌팅 업무라든지 뭐 교육 업무라든지 대학사업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제가 맡아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업 자체나 회사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가치관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람마다 뭐 성격, 성향이 다 가지각색인데 그래요. 이게 직업 가치관이 그렇게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파악합니까? 보통 굉장히 많은데요. 한 전문가들은 13가지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제가 좀 오늘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성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취라는 것들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타.
이타라는 것은 남에게 봉사하거나 남에게 뭔가 관심을 쏟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타라는 직업 가치관이 있고요. 개인 지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과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 뭔가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들을 가치관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고요. 경제적 보상이라는 건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급여가 좀 보장이 돼야 되는 직업 자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인정이라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았을 때, 주변 환경에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인정이라는 코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고, 신체 활동이 적음이라는 것은 내근직과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그런데 외근보다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 활동 적음이라는 또 가치관이 있고, 직업 안정은 교직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렇게 좀 안정적인 직장들, 급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치관들. 그다음에 다양성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과 변화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고요. 심신의 안정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할 때. 뭐 프리랜서라든지 자유로운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타인에 대한 영향이라는 건 내가 남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업 자체가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직급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요. 어휴. 지적 추구는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을 추구하시는 분들이고, 애국은 이제 뭐 국가에 관련된 일을 굉장히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율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 이렇게 총 1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요. 지금 네.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치관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뭐 성향, 성격들이 있겠지만 13가지 13가지예요? 정도로 이렇게 네. 요약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저희도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네. 두 분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 13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게 사람마다 있거든요. 네네네. 선혜 씨하고 재곤 씨 어떤 게 중요하신 것 같고 본인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재권 씨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인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 네. 인정받는 거.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요? 중요하지 않는 거는 개인 지향. 개인 지향.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성향이에요. 예, 예. 저는요. 두 가지 중요해요. 성취도 중요하고 네네네. 11번의 지적 추구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고 네네. 신체 활동 적응? 요건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쩐지 좀 지적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추구하는 거죠. 두 분한테 맞는 거예요. 보시면 사실은 그 인정이라든지 지적 추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취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요. 남들에게 뭔가 이제 인정받는 그런 것들과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과 두 분의 직업은 굉장히 맞는 건데 반대로 보면 개인 지향이라든지 신체 활동 적음이라든지 뭐 인터뷰를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산에도 가고 그러시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된 가치가 개인 지향이거나 신체 활동 적음이에요. 그러면 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일이. 그렇죠. 패널들도 굉장히 많고 새로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고 신체 활동인 적음이 이제 내 주 가치관이면 인터뷰를 다 여러 군데 다녀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을 선택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맞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까지 잘 온 것 같네요. 그러네요.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왜요? 알아가지고 직업을 한 10번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 그만큼 직업 선택에 있어서 직업 이 가치관이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재건 씨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보다는 이제 호기심이 좀 많으신 분이라서 호기심. 그런 것 네. 때문에 이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뭐 기존에 영업을 하신 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어쩌면 이런 거죠. 절 조사했어요? 아니요,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영업이라는 업무 자체는 타인과 교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건 씨 성격에 맞는데 네. 예를 들면 아까 선혜 씨가 갖고 있는 성취감이라는 게 네. 재건 씨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활동 자체가 사람들 만나고 활발하고 뭐 이런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죠. 이직을 하게 될 수 예, 있는 스트레스죠. 거죠. 근데 이 성취감이나 뭐 이런 뭐 지금 말하는 요소들이 가치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것만 중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자꾸 이직을 하게 되거나
혹은 직업을 선택했는데 만족감이 없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직업 선택을 하실 때 가치관 탐색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궁금한데 김수현 멘토는 뭐가 중요해요? 그러게요. 예. 이분 진짜 똑똑하신 분이고, 똑똑하신 13가지 중에서. 분이고, 성격도 좋으시고, 들어보죠. 아침마다 김밥도 사오시는 분인데, 네. 저는 다양성,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고요. 네. 타인에 대한 영향. 남자도 다양성을 좋아하나요? 아유, 왜 이러세요. 그런 건 아니고. 듣기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자. 김수현 멘토를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궁금한 게 좀 많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가 근데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저 같은 경우도 아까 2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취감도 중요하고 지적 추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렸고 김수현 대표님도 지금 2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맞아, 제가 맞아. 편의상으로는 아까 하나씩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뭐 2가지, 뭐 4가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13가지가 다 관심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이직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면 안 되지만 맞아. 보통 2-3가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선혜 씨가 말하신 것처럼 2가지 정도. 뭐 보통은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2-3가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2-3가지 이건 정말 나한테는 필요가 없다. 이것들을 갖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MC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개인 제약이나 뭐 신체 활동 저금 만약에 이직을 하세요.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이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이직을 할 때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직장들은 뭐 이게 맞지 않는지 이런 걸 판단하실 때 2-3가지 이렇게 고려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신체 활동이 적다고 그랬죠? 신체 활동 적음이 그러니까 신체 활동 많아도 저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활동적이세요. 네. 다리도 다치시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활동하다가 다리 다치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이 그럴 때가 좀 난감해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아니라 다른 거. 네. 이럴 네, 때 좀 난감하거든요. 직업 가치관으로 따지자면 이거는 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직업 가치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거는 그때 한번 저희가 했었는데 흥미나 적성의 문제를 할 수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아까 얘기하신 그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건 관심인데 사실은 선택 자체에서 근속의 문제거든요. 선택을 할 때는 흥미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장기 근속을 할 때가 가치관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선택 자체는 흥미 분석, 정성 분석, 가치관 분석이 다 이루어져야지 이제 가능한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가치관도 참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네. 가치관을 가지라고. 예.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라는 게 사실은 나의 흥미라든지 적성에 가려서 사실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혹은 근무를 하시다가 굉장히 답답함이나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이직하거나 선택하실 때 우선 직업 탐색 전에 가치관을 탐색함으로써 보다 더 안정적인 직업 선택을 하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취업 비타민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재밌는 시간이었죠. 네. 예. 자, 취업엔 오늘 순서는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